적색 수배. 인터폴 1급 수배령에 내려진 적색 수배자.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정부는 인터폴의 끝까지 최성규 직접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해외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인터폴을 통해서 한국의 수사망을 피해 탈환한 적색 수배자들. 그들은 어떻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까? 이런 작업을 했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해외로 뜨면 그만. 이름뿐인 적색 수배자. 우리 검찰은 과연 이들을 안 잡는 것일까, 못 잡는 것일까? 인터폴 적색 수배자. 그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 당국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파악되면 우리 측 요청으로 현지 수사 당국이 검거해서 송환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터폴이 용의자의 소재를 알려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수사 당국이 모른 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 네. 인터폴에 수배된 한국인이 얼마나 되나요? 인터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은 각국이 수배한 해외 도피 사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사람은 모두 850여 명에 이르는데요. 마약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용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던 경제사범들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나선주 전 거평그룹 부회장은 수배 등급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기 전 나선주 씨의 행적을 짚어봤습니다. 나선주라는 이름이 처음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지난 97년 한보사태 국회 청문회. 나승열 거평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젊은 부회장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와 두터운 친분을 과시한 재벌 2세들의 모임, 이른바 황태자 4인방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나선주 씨는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을 위해 김현철 씨의 대학 동창에게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김현철이하고 부탁해서 지역 민방을 하는데 거들어주겠다 해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10억을 준 바는 있습니다. 거평그룹 성장의 배경은 인수한 우량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기업사냥. 91년 단 4개 계열사를 가졌던 거평이 97년에는 자본금 2조 5천억 원, 22개 계열사를 보유한 세계 28위의 재벌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같은 경영 전략의 핵심 참모가 바로 나선주 씨. 94년에는 660억 원을 들여 자산 규모 1,400억 원, 부동산 시가만 2천억 원이 넘는 알짜 공기업 대한중석을 인수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도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평가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리한 덩치 불리기는 곧바로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대한중석 자산을 담보로 4천억 원을 빼냈었고 1,400억 원에 인수한 세한종금에서는 그 5배에 이르는 6,300억 원을 빼내쓰고도 모자라 고객이 맡겨놓은 예금까지 손을 대 부실한 계열사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사업을 올려서 쓰려면 앞에 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탁 자산 10% 정도 쓸 수 있느냐? 신탁자산 3천억입니다. 아 그래? 한 300억 쓸 수 있네. 필요 없어. 그래 그래 300억 나오고 있어. 97년 말 거평그룹의 부채는 1조 6,500억 원. IMF로 거평의 돈줄 세한종금이 파산하면서 거평그룹은 연쇄 부도와 함께 급속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거평그룹 부도로 발생한 손실은 4천억 원.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메꿔야 했습니다. 9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종금사 인수를 주도한 나승열 회장과 나선주 부회장에 대한 집중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2001년 검찰의 공적 자금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난 부실의 책임들. 그러나 재판정에선 나승열 회장은 부실의 책임을 부회장 나선주 씨에게 떠넘겼고 나선주 씨는 유학을 핑계로 이미 한국을 떠나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이 4천억 원이나 투입됐고요. 또 그 거평이 지은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본 상인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추국이 가능했습니까? 네, 98년 거평그룹 부도 직후에 검찰은 나선주 씨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듬해 모두 출국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나 씨가 다시 수배된 것은 2000년 한 골프장 인수와 관련한 사기 사건 때문인데요. 이미 나 씨가 국외로 빠져나간 지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나선주 씨에 대해 인터폴 국제 수배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03년 11월. 한국 인터폴은 각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고 6개월 뒤 나 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인터폴 워싱턴으로부터 온 건데 나선주의 소재가 확인이 됐다. 레드 노티스 수배만으로는 체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인도 청구 외교 채널을 통한 범죄 청구를 하라.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위한 사법 공조를 요청하라는 것이 미국의 답변입니다. 나 씨의 소재가 파악되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004년도 6월달에 인터폴로 연락이 와서 저희 법무부에서 중앙지검에 범죄 청구부터 시작하고 중앙지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메모는 있는데 근데 중앙지검에서 그때 검토해서 아직은 뭐 수사가 미진해가지고 청구 대상이 안 된다고 한 걸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확인서 작성이 시간이 아직 원래 오래 걸렸는데 그 주임검사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 들어왔을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절차가 누락됐더라고요. 절차가 그렇게 추가됐습니다. 나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놓고는 정작 소재지가 파악되자 송환 절차는 미뤄온 셈입니다. 취재팀은 미국에 있는 나선주 씨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확인된 99년 나선주 씨의 행선지는 미국 북서부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도착한 취재팀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사설 탐정에게 나 씨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습니다. 나 씨의 첫 거주지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주택가. 그러나 나 씨는 벌써 2년 전 이 집에서 이사한 뒤였습니다. 벽난로와 모든 가구가 완비된 이 호텔식 아파트 역시 나 씨 가족이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Two bedrooms are about 3,390. Exactly. 나선주 씨가 우편물을 받는 곳으로 돼 있는 한 특허 관련 회사. 문이 잠긴 사무실 창문 틈으로 무엇인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나선주 씨의 소재에 대한 결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은 나 씨가 1년여 동안 머물렀던 산호세의 한 주택에서였습니다. 전에 주인은 누구였었어요? 이름 모르고요. 라스네임이 나 같아요. 나. 그분들은 어디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했더니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샌디에고라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LA보다 느낌이 LA보다 더 미치구나라고 제가 생각했는 거 보니까 무슨 변호사라 그러던데. 김주만 기자가 지금 다녀온 곳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그 나 씨가 자기 이름으로 우편물을 받고 있던데 말이죠. 이 검거나 송환에 대비했다 이런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 씨가 살던 곳의 모습만 보면 이게 어려운 도피 생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선주 씨가 미국에 머물렀던 장소를 따라가 보면 모든 재산이 압류된 가난한 유학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나 씨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샌디에고로 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로 8시간 거리에 있는 샌디에고. 취재진은 나선주 씨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샌디에고 시청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한 나 씨의 주소는 캐즈윅의 델마. 인근에 바다가 있고 명문 중고등학교가 모여 있어 특히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샌디에고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나선주 씨의 주소지로 돼 있는 델마의 2층 주택. 아침 8시 나 씨의 부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벤츠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승용차가 멈춘 곳은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딸린 고급 피트니스 센터. 이곳에서 운동이 끝나자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는 나선주 씨. 역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나 씨임을 확인한 취재팀은 사무실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예? 나선주 선생님 있어? 예. 예. 서울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취재팀이 신분을 밝히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말합니다. MBC에서. MBC요? 예. 무슨 일이신데요? 검찰에 수배된 일로 왔다는 말에는 자신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입니다. 한국에서 수배 중이라는 건 아시죠? 저요? 예. 아니요. 뭐 때문에? 검찰에서는 나 사장님이 검찰에서 지금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걸 모르셨나요? 저는 뭐 한국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부도 이후 숨겨둔 재산을 챙겨 미국으로 달아났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좀 그러고 싶은 옛날에 잘못을 좀 더 저질러서라도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보면 정말 별놈들 막 부도내가지고 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놈들 보면 열받은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 짓도 못했나는 생각이 없고 오히려 참 어불성설입니다만. 오히려 자신은 이곳에서 어렵게 사는 처지라고 말합니다. 수익은 많이 날 편이 아니에요? 수익 하나도 없죠. 제로죠. 많이 울고 싶을 때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수익 안 나면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제 저렇게 뭐 조금씩 받아갖고 이제 거기서 월급 조금씩 이제는 받죠.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벤처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그의 말. 그러나 취재팀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엔 어려웠습니다. 나 씨가 살고 있는 델마의 2층짜리 집값은 구입 당시 우리 돈으로 10억 원가량.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This house was sold for 1.490. The house on the other side was sold for 1.4. Around $1.5 million. Yeah. 부동산 업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비싼 집값과 물가 때문에 웬만한 한국인들은 이곳에 사는 걸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델마 라호야 수준이 이제 한인으로서는 최고 높은 수준으로 물어보시는 분이죠. 이런 집은요 미국 사람들도 잘 안 물어봐요. 델마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는 델마 시카고의 노스풀 같으면은 그거는 미국 사람이 사는 곳은 많은 어프 베리 어프클래스 사는 집입니다. 어프클래스가 굉장히 하이 인컴이고. 나 씨가 타고 다니는 차는 도요타 트럭형. 부인이 최근 벤츠 승용차를 새로 뽑았고 그동안 쓰던 렉서스 승용차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차량이 세 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차 3대 있습니다. 제가 있고 애 엄마가 돌아다녀야 되고 저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세요. 이번에 그것도 운전을 따가지고 이번부터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 뭐죠? 차 종류가요? 골프는 치십니까, 여기? 12개월 된 것 같아요. 이제 직원들하고 맨날 하는데 옛날에 내가 골프 치는 것도 좋아했는데 7개월째 골프채를 잡지 않았다는 그의 차 안에는 골프백과 옷가방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나 씨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10억 원 가까운 그 집을 구입했고 또 보통 미국인들이 타는 차보다 훨씬 좋은 승용차를 석 대나 굴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군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 수사당국은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네, 나 씨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사업체까지 열 정도니까 나 씨를 송환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 씨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선주 씨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간 것은 99년 4월. 나 씨는 거평부도 이후 자신은 유학길에 오른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에서 그때 출국금지 했다가 그거 98년인가? 그때 출국금지가 풀리고 그래서 그때 공부하러 나왔죠. 해명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명한들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필요하면 제가 언제라도 저는 검찰에 가서든 뭐하든지 해결할 생각이에요. 다만 제 자신은 더 필요하고 생각지는 않고 합법적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나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검찰의 뒤늦은 수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적색 수배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몰라요. 아유,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알아봐야 되겠네. 근데 뭐 수배, 난 그 검찰이라는 사람도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네. 8개월 동안에 몇 번 받아왔고, 아니,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이제 와서 그래.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단 한 차례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무슨 한국에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뭐 한 몇 년 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로 뭐 한두 번 경찰서에서 오고 뭐 했다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예. 저희 집으로요? 여동생 집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법당국이 2000년 첫 수배 이후 사실상 나 씨의 미국 생활을 방관한 셈입니다. 미국 경찰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잡아서 보낸 사람이 5손가락에 들 정도로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켰거나 그리고 이제 피해 액수가 크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데려가기를 원하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 검찰에 가서 진정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좀 찾아달라고 진정을 하고 그러면은요 저희들한테 저절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근데 한국에서도 검찰에서 얼마나 빨리 영장을 발부받아서 보내주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 수도 있죠. 미국과의 형사 공조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가는 도피 사범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 사범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쭉 그 사람들 이제 컴퓨터 찍어보고 이제 쭉 한 300여 명 정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숨어 살기 참 편한 게 미국이거든요. LA나 샌디에고 지역만 해도 꽤 큰 동네인데 샌디에고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그 부자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밖에서부터 이렇게 동떨어져 가지고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이 살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오면은 아주 숨기가 아주 쉽고. 수사기관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발본색원한다. 아니면 엄중 처벌한다. 그런데 시간만 지나면 흐지부지하는데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용의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면 된다 하는 건데 우리 수사당국이 정말 뒤끝이 없는 호탕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법당국의 답변은 나 씨의 송환을 위해서 지금도 협의 중이라는 것인데요. 나선주 씨는 취재진에게 빠르면 올해 안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배가 된 상태에서도 여권 갱신이 이루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8년 동안이나 외국에 머물 수 있었던 사연, 그리고 나선주, 나승열 전 거평그룹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년간 한국과 연락을 끊은 채 미국에서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나선주 씨. 하지만 그를 만나고 돌아온 직후 제작진에게 찾아온 사람은 놀랍게도 유력한 정치권 인사. 그때 나선주는 장족하라고 했을 어린 친구인데 나하고 옛날에 비자더라고. 친구가 이제 소상 보다가 온 거예요. 뒤이어 미국에서 날아온 나선주의 대리. 그 동네 이거 뽑아도 제가 알아요. 렉서스 ES33. 그 렉서스의 대자고요. 적색 수배 중인 그가 버젓이 여권을 갱신했다. 인터폴과 한국인 적색 수배자.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